좋은 학생 더 좋게 이끄는 하이퍼플러스 영어학원 YNS에서 중3 신기중 기말고사 내신을 담당한 유리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신기중 기말고사의 경우 중간고사와는 다르게 외부 지문이 소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과서만 봐야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아이들이 체감상 조금 난이도가 살짝 상승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 실제로도 문제가 조금 어려운 편이어서 아마 공부를 좀 꼼꼼히 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다소 문제 풀 때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저희 YNS 같은 경우는 총 내신 수업을 3주간 진행하는데요. 요 3주차 내신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주차지만 먼저 영주차라고 해서 저희 이젠 간단한 본문 암기를 먼저 선행을 하고요. 그리고 1주차 때 이제 본문 및 대화문, 교과서에 대한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주차 때는 문제풀이와 함께 각 학교별 필요한 외부 지문을 수업하거나 혹은 학교 프린트를 나가요. 그런 후 마지막 주차에 3주차에는 이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풀이가 시간을 재면서 실전 대비용으로 들어가고 플러스 이제 외부 지문에 대한 변형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최종 대비를 합니다. 우선 먼저 기본기 다지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1주차에 암기 교과서에 관한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세부적인 설명을 들어간 후 각 학교별로 필요한 영영 단어가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프린트를 해서 주고요. 그리고 문법이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겠지만 문법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문법 기본 개념 정리를 매우 꼼꼼하게 해주는 편이고 저의 수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어법에서는 아이들이 몰라서 틀리는 일은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력 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외부 지문이 소설인 시험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설은 상대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본문이나 대화문보다는 길고 이야기가 있는 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쉬운 글이나 문제로 나왔을 때 풀기에는 조금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내용 이해 및 세부사항 파악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혹시나 앞뒤 내용을 유추하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뒤 내용 파악에도 좀 더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차와 3주차 모의고사 문제풀이 경우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를 기반으로 출제 유형에 대비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문법이 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문법을 반복하고 심화 문제까지 해결해 봄으로써 정확하게 문법을 이해하고 또한 서술형은 없지만 서술형과 비슷한 영작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비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저희는 시간을 항상 매우 짧은 시간을 주고 아이들한테 모의고사 형식으로 연습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하는 훈련을 2주차 문제풀이 시간부터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마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받지 않도록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저희가 파이널 테스트를 직접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기말고사를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만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총 내신 수업을 3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이때 같이 들어가는 게 아이들에게 학습 동기부여 및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학원만의 특색이라고 생각합니다. YNS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YNS의 장점을 끌어내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직접 수업 전에 철저히 검사를 하시고 피드백을 하시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아이들을 격려도 해주시면서 각자 아이들마다 동기부여를 하여 스스로 아이가 점점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고,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저희는
모의고사를 계속 봐요. 그 모의고사 시험 점수를 통과 점수를 점점 높여서 아이들 스스로가 내가 80만 맞아도 통과갔구나,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은 80이지만 다음에는 또 85로 올리겠지, 90으로 올리겠지. 그럼 점점 높아지는 점수에 맞춰서 아이들 스스로가 동기부여되고 공부를 더 진척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YNS 같은 경우는 내신 출사표를 통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한 내신 출사표를 오답노트 앞에 붙여주고, 그리고 각 학급마다 아이들이 수업받는 교실마다 그 목표 점수를 붙여놔요.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지금 이 수치화된 점수를 통해서 내가 지금 목표 점수는 얼마고 거기에 근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동기부여하고 성취하는 그런 훈련을 미리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점점점 학교 시험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상수준의 모의고사 시험을 통해서 문제 적응 훈련 및 그리고 매번 수, 토에 보강을 통해서 약한 부분에 대한 개별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다 같이 있을 때는 좀 질문하기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개별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의 약한 부분을 보강하고 보완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 문법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 what, 사역동사, 과거 완료, 그리고 분사구문이 이렇게 쓰였는데요. 저번 시험에서 나왔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설명할 때 단순히 관계대명사 what에 설명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번 시간에 배웠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과 그리고 저번 시험에 나왔던 중간고사의 영역이었던 오형식이 이어서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단순히 이걸 그냥 이때 필요한 문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1과 2가 모두 누적된 문법을 계속 기억할 수 있게 반복 학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을 매우 철저히 하는 편이고 기본 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 심화를 하고 다시 한번 반복을 통해서 어법에 나올 수 있는 함정을 최대한 대비해서 적중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3과 4가 단어뿐만 아니라 영영풀이도 당연히 나오지만 외부 지문 단어가 따로 프린트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외우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외부 지문을 풀 때 해석이 안 돼서 문제 푸는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했고, 혹시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이럴 때 유추할 수 있는 훈련을 해줬고요. 특히 영영풀이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내는 학교는 변형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맞출 수 있게 어떻게 단어가 변형되고 어떤 식으로 응용될 수 있는지를 같이 연습해 봤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이 길고 까다롭게 출제되었지만 잘 대응을 했고 이런 저희가 연습했던 모든 부분들이 잘 적용이 돼서 아이들이 저번 중간보다는 많이 점수가 올랐고 100점 맞은 친구는 100점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제 저희 그 시험에 준비했던 부분들을 보여주면 먼저 이번 신기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희 그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 있는 분석 자료를 보면은 저번보다 좀 제가 사실 아이들이 낯설어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는 문제들은 하로 표시하고 조금 당황하거나 낯설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중으로 표시하는데 저번보다는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거나 좀 당황했을 때의 그런 훈련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조금 문제 푸는데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법 문제가 상당히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많이 헷갈리고 조금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법을 꼼꼼하게 해줬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마스터스 프리뷰라고 하는 시험 직전 날 전날에 아이들과 함께 최종 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때 아이들과 함께 학교 문법 프린트를 직접 선생님이 타이핑 쳐서 똑같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 문법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빈칸을 뚫어보고 이 부분을 채움으로써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학교 선생님이
포인트로 잡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놓치지 않게 연습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줄 해석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지막 날 가져가서 쭉 읽고, 그리고 저랑 같이 수업을 했을 때도 어느 부분을 기억하고 어느 부분이 포인트로 나올 수 있는지를 짚어줌으로써 아이들이 스스로 읽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프리뷰 때는 이렇게 파이널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문법에 대비하고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지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유사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그 시험 전날 진행했던 마스터스 프리뷰에서 이제 제가 시험에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던 부분과 비슷했던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주고 변환하는, 특히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분사 구문을 아이들이 바꾸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을 했는데 학교 시험에서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고,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잘 맞출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대화문에서 이런 내용일치 문제를 물어보는 게 많아요. 특히 이제 모두 고르시오 같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이 5개의 지문 중에서 하나라도 모르면 오답을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마지막 날 연습을 같이 해봤는데 실전에서 그대로 적용이 됐고, 아이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대화문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보기도 F까지 있어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파악해서 아이들이 잘 해결을 했던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번 중간고사와는 다르게 이번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부 지문의 문제를 여기가 외부 지문이고 이 부분에 관한 요약 같은 걸 연습하는 훈련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똑같이 일부분을 주고 그 단어를 들어갈 수 있는, 이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를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형식으로 만들었었는데, 좀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더 많은 단어를 뚫어놓고 이 단어 안에 얘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연습을 좀 해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좀 수월하게 맞출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부터 계속 중간고사 얘기를 했는데, 그럼 중간고사랑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비중이 늘고 줄었는지를 한번 차트로 보면, 이 파란색 부분이 이번 기말고사 파트고요. 이 주황색 부분이 저번에 봤던 중간고사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번에는 중간고사 때는 외부 지문이 아예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과서 본문의 비중이 대화문 응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이번에는 외부 지문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던 교과서 본문의 비중은 줄어들고 외부 지문이 좀 추가가 되고 대화문도 비중이 줄었어요. 근데 오히려 응용이라고 3, 4과를 아우르는 3, 4과의 문법과 어휘를 모두 물어보는 문제들이 오히려 종합적인 아이들의 사고를 물어보는 문제의 출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학기 때에도 이런 경향을 반영할 걸로 예상이 돼서 최대한 아이들이 단순하게 1, 2과 배웠던 문법 지났으니까 끝, 3, 4과 거 기억했으니까 끝,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1, 2, 3, 4가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필요한 문법들을 머릿속에 넣고 1, 2과에 나왔던 어법, 어휘 안 나오겠네, 이게 아니라 1, 2과에 나왔던 단어들도 다시 한번 시험 직전에 보고 그걸 누적해서 계속 갖고 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걸 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이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2학기 때 중간고사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학습 방향이 설정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교과서나 대화문 같은 경우는
엄청 철저하게 제가 그리고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 암기보다는 지문의 흐름을 이해하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이제 곧 아이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순 암기만으로 푸는 문제보다는 어차피 고등학교에서는 다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흐름을 이해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훈련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형되는 부분에 또 강해지기 위해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법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얘가 옳은 것, 그른 것만을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적으로 이 전체 어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약한 부분이 어딘지 학교 선생님들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함정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개념 설명, 기본 학습, 그리고 심화, 이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고등학교 서술형까지 대비할 수 있는 작문 연습을 해봄으로써 아이들이 영작 문제가 나와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번 외부 지문도 어휘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어휘를 암기하고 이해하는 훈련을 포함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뜻을 유추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많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학기 때도 외부 지문이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외부 지문 학교 선생님 나와주는 어휘를 정확히 암기하고, 이 부분의 어휘에 대한 그 변형을 좀 대비하는 훈련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부 지문을 문제를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의 문제들이 제가 이렇게 전체 문제로 많이 내요. 그래서 먼저 목적을 물어보는 연습도 하고, 주장도 찾아보고, 아이들이 요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제, 얘가 원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글의 제목을 뽑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또한 내용과 일치, 어쨌든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일치, 불일치를 꼭 내고 있기 때문에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그 일치, 불일치가 영어로 출제됐을 때의 예문들, 그리고 또한 빈칸 문제, 언제든 빈칸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빈칸, 한 칸 빈칸, 문장으로 이루어진 빈칸, 그리고 전체 긴 빈칸, 그리고 함축적 의미라고 해서 모의고사에서 21번에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들이 요즘 학교들에서 좀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대비할 수 있게 함축도 연습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요약 문제도 연습해봄으로써 아이들이 대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즉 무관한 문장 찾는 연습도 통해서 최대한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변형되더라도 다 대비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도 많고 조금 풀어야 될 영역도 많지만 아이들이 잘 따라줘서 그런지 그래도 외부 지문에서는 저희 아이들이 틀리지 않아서 이 훈련이 참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1학기 신기중 기말고사를 마치면서 점점 더 아이들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내신 준비할 때 비록 힘들지만 결과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나왔을 때 그 효과, 그 아이들이 그 느끼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2학기 때도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내신 준비하면서 좋은 결과 이끌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